주차비 아끼는 길은 복잡하지만 자동차 보험료 아끼는 길은 간단하죠. 1분에 한 명씩 가입하는 저렴한 삼성화재 애니카 다이렉트에서 확인해보세요. 잡수다가 40회 기념 파티를 2013년 4월 27일 경기도 일산에서 개최합니다. 신청은 4월 10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잡수다 카페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그동안 잡수다를 빛내주신 많은 게스트분들이 참가 예정입니다. 세상에는 많고 많은 직업이 있지요. 저희 잡수다에서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방송 잡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방송 대한민국 직업이야기 잡수다입니다. 잡수다 39번째 이야기 음향 엔지니어 편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사투리 수다쟁이 안회장이고요. 공중파에 신동엽이 있다면 팟캐스트엔 척척박사가 있다. 지능 색드립의 최강자 척척박사입니다. 변함없이 우리 전하죠. 우리 미천한 방송의 메인 작가 우리 논산댁 와 계시고요. 논산댁 인사.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직 익숙치 않으시겠지만 노산땡님은 이게 답니다. 네네. 절대 두 마디 이상을 하지 않아요. 네네. 게스트분 소개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겠고요.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 잡수다에 출연하셨던 분들을 제가 앞으로 잡수다 방송을 해가면서 벌써 광고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선 우리 솔직히 오더를 받으셨어요? 아니요. 제가 요청을 했어요. 본인들 사업하시는 것 중에 알려줄 게 있으면, 광고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해달라. 그래서 받은 게 일단 있어서 좀 소개 좀 해드리고 넘어가겠고요. 네. 왜냐면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출연료도 못 드리잖아요. 와서 대접이 풍성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오늘도 보다시피 이거 생라면에 스프 뿌려가지고 이렇게 대접하고 있고. 이거 지포구이. 네. 지포 이거 삶은 계란에 밀가루 지포 이렇게 놔두고. 솔직히 접대도 미천하고 한데 와서 너무 이렇게 고맙게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우리 게스트분들을 위해서 AS 차원에서 네. 좀 홍보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거 하시기 전에 네. 요것도 하셔야죠. 네. 저희 잡수다 카페 열혈 회원이신 라코님께서 락호. 예. 저희 방송하는 저희와 그리고 게스트분에게 간식을 기프티콘을 제공해 주셔서 카톡으로 파리 방송나 네, 롤케이크를 제공받아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굳이 이걸 듣고 다른 분들도 제공을 해라 이런 소리는 아니에요.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네. 카톡으로. 굳이 우리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네. 굳이 꼭 꽁으로만 듣고 이런 거 보내라 이런 소리는 아니에요. 네네. 오해 많이 하시고요. 네. 네. 저희 이제 대기업 해외 전자 영어편이 있었는데 여기에 출연하셨던 우리 래퍼님. 네. 한때 래퍼 출신이신 우리 래퍼님이 코코넛 벨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디자인이나 이제 캐릭터 네. 이런 홈페이지 것도, 쪽도 홈페이지 각종 쪽도 디자인, 하시고, 웹 각종 디자인. 디자인을 다 이렇게 하시는 회사인데 이번에 20대 여성을 위한 이거 좀 뭔가 네. 헐리우드 영화 예고편처럼 좀 멋있게 좀 읊어야. 그럼 음악 좀 깔아주실래요? 그 성우 20대 여성을 위한 고급 캐릭터 셀레피 이번에 20대 여성을 위한 고급 캐릭터 셀레피라고 새로 디자인을 개발하셨어요. 이게 이제 생소하시겠지만은 일본에 보면 헬로우키티라고 유명한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거를 대항할 순수 국산 캐릭터 라고 본인이 주장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본의 우익단체를 후원한다는 소문이 짙은 네. 그런 기업이죠. 헬로키티. 네. 카피 아니에요? 제가 잠깐 봤는데 굉장히 캐릭터 재밌어요. 검색 이제 그 포털에서 셀레피라고 검색하시면 동영상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한번 보시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캐릭터가. 좀 봐주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 캐릭터 관련해가지고 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찬이나 뭐 이런 업체들이 있다고 하면 연락을 달라고 하시네요. 회사가 코코넛벨이니까 검색하셔서 연락하셔도 되겠고. 캐릭터 상품 같은 거. 예. 그리고 또 뭐 이메일 주소는, coconutbe@gmail.com. coconutbe. 이렇게 되겠네요. coconutbe@gmail.com. 이렇게 바로 연락하시면 래퍼님께 직접 연락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잡스다 초장에, 대망의 의류 디자이너 편하고, 네. 쇼핑몰, 두 코너를 장식해 주셨던, 화제 방송을 해주셨던,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던, 피팅의 실체. 피팅의 실체를 알려주셨던 우라카이님하고 기레빠시님. 당시에는 뭐 이제 저희 잡스다가 이렇게 뜰 줄 모르고 오픈을 하지 말아달라고. 아니 지금 무슨 거로 떴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실 이분 사이트가 굉장히 유명한 여성 슈즈 쇼핑몰 사이트예요. 위프키라고요. 여성 슈즈 쇼핑몰 위프키입니다. 한번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고요. 여기 왜 써져 있는 대로 안 하세요? 여기 가시면은 우리 출연했던 우라카이님하고 기레빠시님 이쁜 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패티시 있는 분들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발만 이쁘신 분들이니까. 본방 들어가겠고요. 먼저 게스트분 오늘 두 분이 와 계신데, 오늘은 특별히 잡스다 방송 최초로 실명 까는 방송. 실명을 가겠다고 하셔가지고 본인들이 닉네임을 쓰지 않고 본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준님하고 유인홍님 두 분 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이동준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이동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외모와 비례하게 짧고 멋있는 멘트. 그럼요.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PL 사운드의 유인홍 음향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그 회사 이름 까셔도 되는 거예요? 저희는 홍보차 나왔습니다. 홍보차. 저희 무한 홍보 가능하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저희는 홍보하기 위해서 이게 타이틀을 딱 막상 까져도 괜찮습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이 직업에 대해서 좀 생소한데요. 두 분 먼저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부터 현재까지 프로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동준 님부터. 네, 저는 이름 부르니까 어렵네요. 그래요? 네. 이동준 님부터. 저는 2005년에 음향을 시작했고요. KM 사운드라는 음향 장비 렌탈 회사에서 음향을 처음 시작했고, 그거 시작하시기 전에는 전공을 이쪽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전혀 상관없는 직업을 갖고 있었고요. 일을 하시다가. 어떤 계기로 그쪽으로 가시게 됐어요? 굉장히 단순한 문제인데, 돈이 필요했어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보통 그런 계기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떤 직업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나.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직업이 있을까 이랬는데 굉장히 우연치 않게 네이버 뉴스를 보다가 그 기사가 이렇게 일이 없어서 이제 인터넷 하고 있다가 기사가 이렇게 뜬 거예요. 근데 무슨 이제 서태지 콘서트도 하고 어떤 대형 콘서트 뭐 이런 콘서트를 했던 기사가 올라왔는데 그 기사가 이제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잘 나가는 음향 회사의 그 엔지니어들이 인터뷰를 한 기사 내용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 인터뷰한 기사를. 그 회사의 실장님이 직접 쓰신 뭐 이런 칼럼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흥미가 있는 직업이다. 선택을 했죠. 그리고 이제 회사를 들어갔어요. 아는 분 소개로. 근데 이게 진짜 다른 분들 안 믿으시는데 제가 회사를 들어가서 수습 기간 3개월 동안 50만 원을 받았어요. 믿기는 믿어요. 50만 원을 받고 집에 속옷만 가지러 들어가는 거예요. 속옷만 밤낮 없이 혹사 당하면서 매일 출장. 이거를 내가 왜 50만 원을 받고 해야 되는지 분명 그 기사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왜 50만 원을 주면서 집에도 못 들어가게 하는지. 많은 돈 버는 분들이니까 인터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여기까지 가면 내가 많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하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2007년도에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 회사가. 네, 그 회사가 이게 왜 부도가 났냐면은 저희는 음향 장비 렌탈 회사인데 뭐 회사 창고에는 이렇게 스피커나 네. 이런 장비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네. 어느 날 그때 한참 유행했던 오락실 경마 게임, 네. 바다 이야기. 네. 이런 시스토리. 이런 오락기들이 창고에 스피커를 밀어내고 거기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알고 봐. 봤더니 저희 회사 그 대표님이 네. 그 사업을 벌린다며. 벌리신 거예요. 벌리셨는데 한참 어느 날 그 즈음에 철퇴를 맞았어요. 언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직원들끼리 이제 술을 한잔 먹고 있었는데 뉴스에서 중국에서 네. 그 바다 이야기 이런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다 잡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부도 났어요. 끝물에 들어가셨구나. 네. 그때 이제 둘이 같은 회사를 다녔어요. 아, 그 당시에? 네. 같은 회사를 다녔고 그럼 선배님이셨고. 제가 회사 네. 선배셨고. 그래서 둘이 나와서 그러면 어떻게든 한번 먹고 살아보자.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로 음향을 계속 하게 됐어요. 계속 하게 쭉. 됐고, 네. 계속 하게 됐고, 주위의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도와주셨어요. 초반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저희가 번 돈이 한 100만원? 그 당시에? 네, 1년 동안. 1년 동안 총 네, 1년, 100만원? 네, 1년 동안 제가 번 돈이 100만원이었어요. 아.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또 굉장히 불행하게도 제가 그 천식에 걸린 거예요, 또.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카드도 없고. 이대로 이걸 살아야 되나. 아니, 방송 초장부터 이렇게 울고 네, 했는데. 나 진짜 눈물이 날라. 야, 인간극장 같더라고. 네. 아니, 병원에 응급실을 갔는데 혼자 택시를 타고 핵뇨병자가 될 뻔했어요. 네. 갔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카드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음향을 계속 하면서 이제 돈을 열심히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이제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그 유인홍님도 네. 프로필 조금 짧게 부탁드릴까요? 짧게요? 네, 잘하면 프로필 소개만 하고 방송이 끝날 수가 그러니까요. 있으니까요. 네. 한매 치신 분들이야, 지금. 그러네. 울라고 한을 왔어. 지금 풀지 마시고요. 후반부에. 후반부에. 네. 간단하게 그냥, 일단은 저는 음향을 하고 싶어서 음향을 한 게 아니고, 네. 일단은 이제 꿈은 요리사. 네, 요리사였는데, 일요일에 짜파게티. 이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요리란 프로는 다 보다가, 네. 이제 꿈을 이제 요리사가 되겠다 하고, 이제 원서를 넣었는데, 집에서 걸린 거죠. 엄마 몰래 이게 등록금을 가지고 가다가 친구 때문에 걸려서, 이제 집을 이렇게 빽하고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우연찮게 신문에서 동아방송대학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방송기술과하고 음향 제작과라는 이 두 개를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됐어요. 근데 음향이라는 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음향을 조금 했었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많다. 근데 음향을 하면 돈을 못 번다는 게 속설이 되게 이제 심했는데 이제 방송 이제 카메라맨들은 돈을 많이 방송국에 가서 반대로 알고 오셨네요. 네, 그렇죠. 이동준님은 네. 돈 되게 잘 버는 줄 알고 왔고 못 버는 줄 알고 시작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배고픈 직업이다라는 거.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잘 나가면 돈을 잘 벌지만 이제 못하면은 이제 배고픈 직업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알고 이제 학교를 가게 됐죠. 방송기술과랑 음향 제작과라는 데를 이제 비교를 하다가 이제 방송기술과는 왠지 경쟁률이 더 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는 가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갔어. 대학교 갔어. 끝. 갔고 이제 음향 공부를 하긴 하는데. 근데 재미가 없어요, 이제. 제가 먼저 말을 했는데, 이거 지금 프로필을 얘기하라 그러는데, 이게 계기를. 인간 인생의 필모그래피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청취자 중에 반은 지금 스탑했고요, 지금. 무슨 작품을 했는지 빨리 그래요? 네. 뭐, 일단은 이 친구랑 같은, 이제 하기 전에 이제 녹음실에서 잠깐, 이제 녹음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전에 잘 나갔던 이제 다비나 아니면 이제 SES. 뭐 이런 이제 신인 가수들. 다비 가수. 예. 남자 혼성 듀오. SES 가수. 이제 녹음을 하는 쪽 이제 녹음 엔지니어라고는 하는데 이제 시다죠. 시다. 하루에 커피 한 200잔씩 타보셨나요? 가방 커피. 제가 다방 레이지인 줄 알았어요. 레지셨네요. 네. 아침에 딱 출근을 하면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출근할 때 오봉 들고 출근하시고. 냉장고에 택시 이렇게. 타고 이렇게. 네. 뭐 여름 되면은 냉커피 타야 되고 네. 겨울 되면 뭐 이제 따뜻한 커피 맨날. 네. 이제 프로필을- 그래 저기 샀고요. 죄송한데요. 프로필이 길어지는 관계로 제가 끊도록 하겠고요. 네. 이번 프로필은 제가 만들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거는 이제 뭐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캐츠라는 이제 뮤지컬. 예. 네. 뮤지컬이고 최근에 끝난 뭐 충강래 야채 가게라는 뮤지컬들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네, 이제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주 포진하는 거는 이제 뮤지컬 음향 감독을 이제 맡고 있습니다. 캐츠가 하실 때 예. 주연이 누구셨나요? 주연이 옥주연 씨, 대성 씨. 주연이 옥주연. 예. 이거 라임이 맞네. 네. 어. 라임? 근데 우리는 일단 옥주연보다는 옥주발이라고 많이 불러요. 별명이 옥주발이기 때문에. 이런 거 웃어주면 안 돼. 아니 이제 네. 자, 감독, 음향 엔지니어. 예.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연장을 보시면 라이브나 콘서트 같은데 그러면은 스피커가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수가 노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마이크를 대고 이렇게 지금 제가 마이크를 대고 이렇게 듣는 것 같이 네. 확성화해서 그러니까 관객들한테 전달해주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소리를 그렇죠. 이제 관객들에게 전달을- 전달해주는 전달해주는 그런 임무를 하고 있는 직업인 거죠. 감독이라면 그걸 총괄하는 사람일 테고. 그러니까 뭐 딱히 이렇게 포지션을 이렇게 나누자면 음향 감독은 이제 콘솔에서 전체적인 관객들한테 잘 들리게끔. 예, 여기서 좀 설명을 해주시자면 콘솔이라는 거는 이제 막 예. 영화에서 보는 올렸다 내렸다 그렇죠. 이런 예, 믹서 달리기 이런 예, 걸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만져서 이제 대중들한테 잘 들리게끔 전체적인 포지션 이렇게 스피커 위치를 잡아주고 사운드를 만들어주는 사람.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 예?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하면 이제 뭐 스피커를 싸고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포지션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음향 감독이 이 친구한테 오다를 내려서 거기서 이제 셋업을 하고. 그러니까 뭐 어느 방면으로 벌리고 그렇죠. 각도 맞추고 예, 이런 각도 거를 맞추고 시스템 뭐 엔지니어 2층에 뭐 잘 들리게끔 2층에도 쌓고 플라잉도 하고. 저쪽에다 서라운드 예, 스피커를 뭐 해야 그렇죠. 되고 뭐 이런 예. 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게끔 전반적인 기술적인 담당을 하는 친구. 그다음에 이제 뭐 RF 엔지니어라고 있는데 그런 거는 쉽게 말하면 핸드 마이크 우리가 방송을 보시면 마이크를 쓰잖아요. 무선 마이크. 네. 거기에서 이제 그게 이제 주파수로 이제 이렇게 수신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의 이제 약자인가요, RF가? 라디오 프리퀀시. 네. 좀 생소하죠. 아니 뭐 그 정도야. 그래서 여기서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외국 애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마이크 라디오라고 안 합니다. 라디오. 별로 안 저희는 약간 일본식 발음이라 약간 쌈. 라디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라디오네. 하는, 그리고 이제 무대에서 마이크 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가수들이 들어가거나 나갈 때 스탠드 이렇게 빼주고 예. 마이크 전달해주고 뭐 문제 FD처럼 이렇게 그렇죠. 이어 마이크 하나 꼽고 이렇게 헤드셋 딱 꽂고 뭐 무전기 들고 뭐 문제 있어 바로 들어가. 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약간의 이렇게 세분화적인 이렇게 포지션들을 갖고 있고요. 이거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되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네. 이렇게. 뭐 나름 간단하게 싹싹싹 예. 들어오네요. 방송이나 어떤 컨텐츠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소리를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 저는 그 홍대에 한번 갔을 때 콘서트장에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홍대에서 그래서 이제- 콘서트를 봤단 말이에요? 아니 행사 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야외에서. 근데, 네, 야외에서. 예. 야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래퍼가 이렇게 앞에서 리허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 반대편에서 된 사람이 뭐 소리 어떻고 저떻고 이거 낮추고 저떻고 이거 뭐 어떻고 다시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음향 감독, 감독이 디렉터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음향 그 사람 디자이너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음향 감독이라는 포지션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올려내려 이렇게 해서 그 작동을 하는 친구는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이동중 씨 같이 이제 하는 이제 오퍼레이터. 기계를 만지는 기계를 사람. 만지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 오퍼레이터라고 해요. 오퍼레이터도 짬밥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짬이 돼야 이제 이게 올라가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이제 네, 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 나온 김에 그 올라가는 단계를 다닥부터 한번 얘기해보세요. 간단하게. 뭐 처음에는 이제 시다바리. 잠깐, 요거는 이제 심심하니까 이동준님이. 그럼. 자, 시다부터 시작. 시다라고 표현하면 조금 제살가까 막내. 느끼고 막내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은 힘든 일을 많이 해요. 힘든 일을 많이 하고 야외 행사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그 발전차를 쓰잖아요. 발전차에서 저희가 이제 전기를 끌어다 쓰는 건데 그 중간에 케이블이 막 100m, 200m씩 깔리고 그래요. 그럼 가보면은 막
말도 안 되는 막 진짜 이만큼의 두께를 막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막내들을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하고요. 날르고 쌓고 하는. 그러니까 힘든 일을 힘든 거. 하는 친구.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그렇죠, 힘만 쓰면 되는. 그렇죠. 이제 그 단계를 벗어나면 그거 얼마나 하면 벗어납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가 자기 하기가 나름입니다. 대략이라는 것도 없고요. 운 좋으면 뭐 한 달 만에 막내 벗어나고 운 없으면. 운 없으면 저처럼 3년 동안 그렇죠. 막내 하는 거고. 어쩐지 처음 뵀을 때부터 운이 좀 없어 보여요. 제가 운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다음은요, 네. 그렇게 하다가 벗어나면 이제 무대에서 이제 진행을 해요. 뭐라고 그래요? 무대에서 이제 무대 진행을 크루로 이제 네. 하죠. 네. 이거를 이제 뮤지컬 쪽에서는 RF 엔지니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냥 콘서트나 레이디오 프리퀀시. 예. 콘서트장이나 그냥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냥 무대 크루라고 하고 음향 스텝. 음향 스텝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갈려요. 이제 바로 이제 오퍼레이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 쪽으로 이제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둘의 성격은 거의 같아요. 어쨌든 오퍼레이터가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되는 약간 거고. 분야가 다른 거지 뭐. 아니 분야도 같아요. 어쨌든 음향이라는 한 가닥 안에 오퍼레이터도 어쨌든 이 공연 안에 들어와 있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둘의 하는 일은 같지만 약간은 좀 다른. 성격이 약간 좀 차이가 저는 지금 있어요. 오퍼레이터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네. 오퍼레이터는 뭐 하는 사람이죠? 공연장을 가 보면은 소리를 믹싱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제 밸런스 맞추고 아, 이 소리는 크게 하고 저게 작게 네. 하고 뭐 이렇게 이 이런 믹싱을 하는 사람을 오퍼레이터라고 해요. 오퍼레이터라고 하고. 오퍼레이터라고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하는 거는 그 공연장 안에서 최적의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걸 찾는 거 사고가 안 나게끔 시스템을 그러니까 만들어주는 친구. 그 안에 있는 모든 음향 시스템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사고라고 하면 알겠네요, 예를 들어서 알겠네요. 뭐 뻑이 가거나 하우링이 막 난다거나 아니요. 이런 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막 뭐 노이즈가 갑자기 심하게 노이즈가 나는데 뭐 이런 소리. 그런 거는 이제 오퍼레이터가 잘못했을 경우. 계속 틀리네. 예, 약간 좀 생각하는 게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선을 하나를 이렇게 케이블을 깔더라도 이게 이 방향대로 문제가 안 생기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노트북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약간은 대표적인 사고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갑자기 전기가 차단돼서 소리가 안 나온다든가. 안 나오는 거 소리가. 그 다음에 아니죠. 소리가 안 나오는 게 사고가 아니고 중간에 차단이 됐다는 게 사고죠. 그렇죠. 그게 차단인 거예요. 소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하겠네. 오퍼레이터가 오퍼레이팅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인 전반적인 그렇죠. 외부 세팅을 다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이 둘의 성격은 다른데 하는 일은 다른데 서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어느 정도 이제 그 경력이 쌓이면은 갈려요. 이 친구가 이제 이런 믹싱 같은데 재능이 있다, 재능이 없다 이런 거에서 이제 갈려요. 갈려서 이제 뮤지컬에서는 오퍼레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퍼레이터가 그 디자이너가 원하는 사운드를 잘 만들어내는지.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그거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는 시스템 엔지니어라는 호칭은 안 써요. 외국처럼 어느 정도 일이 분할화돼 있고, 전문적인 직종으로 빠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거쳐가는 거죠. 1인 다역을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주로 통상 그냥 오퍼레이터로 시작하나요? 그렇죠. 그 불리는 거는.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음향을 하는 친구들이 너무 없어서 막내에서 오퍼레이터 올라가는데 기간이 굉장히 단축이 돼요. 그래서 그만큼 사고가 많아지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질적인 것도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그 말인즉슨 그만큼 사고가 많아진다고 하면 당연히 발주를 넣는 입장에서도 갑의 입장에서도 그만큼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게 보장이 되는 실력자거나 경험이 많은 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두 분과처럼 신규 업체의 진입이 상당히 어렵겠네요.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손가락을 빨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그렇다고 보기에는 솔직한 방송. 여러분 일 좀 주십시오. 그런 것도 있고요. 실력은 있으나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아니 영업인 거죠, 영업. 영업에 일단은 뒷받침.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 말빨이잖아요, 이거. 대한민국은 사고가 나도 이 말 한마디로 다 끝나요. 접대와. 그냥 이거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 커미션이라고 얘기죠. 뭐 그럴 일 없겠지만 뒷돈 다 가는 거고. 인간관계. 이게 있더라고요. 그게 술로 싸요, 지하에서. 우리나라에서 뭘 되게 실력 있어, 이 사람이. 너무 잘해.
근데 약간 외골수야. 소통이 안 돼. 그럼 까이는 거죠.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은 저건 거지. 고문관이나 그 뭐라 그러죠? 왕따.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되게 실력이 있고 외골수도 아닌데 한 회장님 왜 그래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듣고 보니 저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실력은 제가 인정하고 저는 정상이 아닌 거죠. 외골수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 뭐지? 근데 저는 뭐가 어때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 매우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사회에서 아주 인지도도 있고 촉망받고 잡사를 통해서 많이 알려줬죠. 그 다음은요? 그렇군요. 거기서는 올라가면 끝인가요?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까? 궁극의 단계는 궁극의 단계. 음향 디자이너. 음향 디자이너. 네, 전체적인 설계. 뮤지컬을 그렇죠. 보러 가셔서 팜플렛을 하나 사서 보시면은 맨 뒤편에 이제 스탭들 이름이 쫙 나와요. 네. 거기에 가장 위에 있는 이름. 팀을 대표하고 그 팀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 음향 사운드 디자이너 이렇게 나와요. 네. 사운드 음향 디자이너. 감독이라는 게 타이틀을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고 요즘에는 그냥 디자이너라고 이제. 그러니까 디자이너. 개념은 같은 건데 네. 말은 똑같은 건데 이제 한국말로 풀어하면 음향 감독, 외국말로 하면 이제 음향 디자이너. 이런 외국말로 하는 음향 디자이너요? 잠깐만. 다시 편집해 주세요. 사운드 디자이너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편집 안 해요. 짧아. 내가 좀 짧아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좀 짧습니다. 영화로 치면 총감독이네요. 그렇죠. 네. 그 드라마로 치면 PD고 그쵸. 메인 PD. CP. 아니, CP. 메인 CP라고 하면 이제 공연에서는 연출자. 그렇죠. 연출자를 이제 총 연출이라고 하고 그냥 공연장의 모든 걸 하나를 그냥 딱 계보를 얘기해주면 오케이. 그러니까 돈줄이신 이제 사장님, 컴퍼니 사장님이 계시고 그분이 보통 이제 디렉터를 많이 맡으시고요. 네. 그 밑에 이제 제작 감독, 돈 뿌려주시는 분들, 그 밑에 이제 연출님이 있고 제작은 원래 돈이니까. 그렇죠. 돈이 없으면 이게 공연하고도 돈 못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떼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연출부가 있고 거기에 이제 세 분의 바로 연출 밑에 이제 무대 디자인, 조명 디자인, 음향 디자인, 음악 디자인. 그러니까 음악 감독이라고 그러죠. 음악 감독, 그다음에 의상 디자인, 분장 디자인. 이렇게 해서 세분화되게 약간. 근데 그게 음향회사에 다 소속돼 있죠? 아니죠. 이게 하나의 공연의 계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밑에 팜플렛을 이제 넘겨가도 이제 거기에 쫙 그렇게 이제 딱 나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대략 그렇게 해서 포지션이 잡히고요. 여기서 뜬금없는 질문 두 분께 한번 드려볼게요. 음향을 담당하시니까 당연히 단일 공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실 거 아니에요? 네. 뮤지컬. 그쵸. 지겹겠다. 외우죠. 지금의 순간 이거 하세요? 노래를 부르냐고요? 아니 다 아세요 그런 거를? 가사를? 알죠. 알죠. 대본을 아예 다 외우니까. 그러니까 음악을 다 외워야 되니까. 진짜 외울 수밖에 없겠다. 예. 그 순간순간 타이밍에 소리를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캐치라는 작품을 2008년도에 하는데 265회를 했어요. 1년 지방 투어까지. 지금까지도 외우지 않으세요 그러면 거의? 다 외우죠. 외워보세요. 그러니까 고양이 이름은 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한 24명의 고양이들 거의 이상이 안 외우죠.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자면 근데 이제 대사 이 친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태장. 그다음에 여기서 노래를 이렇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조명이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서 받아야 된다. 이거 외울 수밖에 없어요. 제 질문은 뭐냐면 하다가 말하는데 우리나라 음향을 제외한 공연의 퀄리티 냉정하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딱 봤을 때 뭐 알석 얼마다 몇십만 원짜리 딱 주고 말 만한 그런 수준으로 봤을 때 물론 외국 공연을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자고요. 외국 스텝이 와서 외국 애들이 개런티를 주고 하는 그런 공연과 순수 국내 자본으로 좋은 스텝들이 하는 국내 공연과 둘 다 A급으로 봤을 때 똑같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외국 오리지널 팀이 내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라이센스를 사서 그걸 공연을 하는 거를 우리나라 애들이 많이 차이 나죠. 아직도 외국 거 따지고 비싼 돈 따지고 이러니까 우리나라 스텝 실력도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특히 있죠. 예술 쪽으로는 더더욱더. 그렇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현장에 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사실상 정말 퀄리티를 못 따라가는 게 있습니까?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기술력이 딸린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돈인 거예요. 지원의 어떤. 그렇죠. 그러니까 라이센스 작품들을 그냥 해외에서 바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돈을 얼마를 달라. 그럼 그 페이를 다 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예산을 우리나라 짜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무조건 다운. 그러니까 제작비가 다운됐으니 장비를 그만큼 좋은 걸 쓸 수가 없고. 그러니까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이에요, 현실. 그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마치 이제 좀 이런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음향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마치 어떤 공면이나 이런 거에 좀 포커싱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음향 엔지니어는 다양한 분야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몇 가지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음향 엔지니어는 이런 분야에서 종사한다. 뭐 영화, 영화, 그다음에 방송, 그다음에 라이브, 그다음에 뮤지컬, 그다음에 뭐 이벤트나 이렇게 야외에서 하시는 분들, 녹음, 그러니까 녹음 쪽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지 않을까요? 유선이든 무선이든 어떤 기기적 장치를 통해서 그게 혼자가 됐든 다수가 됐든 그게 전달되는 과정에 관련된 기술자들은 음향 엔지니어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러면 거 아니에요? 그런 분야가 크게 섹션이 그렇게 나눠지는데 예를 들면 자기의 전공 분야도 생길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나는 영화 쪽으로 자꾸 몰리기도 하고. 그렇죠. 두 분은 어느 쪽으로 많이 몰리시는 거예요? 공연 쪽으로 많이 몰리시는 거예요? 저희는 뮤지컬 쪽에 쪽으로? 이제 많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콘서트를 할 기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콘서트보다 이제 뮤지컬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뮤지컬 쪽을 많이 한 거고 저희가 이제 또 행사를 또 많이 해요. 당일치기. 행사라면 행사라고 하면 이제 뭐 이벤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백화점 뭐 백화점 홀에서 아니면 뭐 대학교 축제 그런 것들 그런 것들 기업 행사. 저희는 포괄적인 이제 단어로 행사라는 표현을 하고요. 공연장 안에서 하는데도 행사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실제 가수가 오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것들. 또 대체적으로 뭐 기업 행사 같은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유치원 행사들 이런 것들도 음향에 속하는 거고. 심지어는 공연장이니까. 그런 것들도. 심지어는 좀 돈이 많으신 분들 결혼식, 돌잔치 이런 것도 해요. 예식홀 같은데. 영화, 드라마 뭐 이렇게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레벨이 있습니까? 레벨이 있죠. 있다면 어떤 레벨로 나눠집니까? 퀄리티가 있냐 없냐? 아니요, 그렇다는 내 말은 보편적으로 그 직군을 같은 음향 엔지니어라도 그렇죠. 드라마 하는 사람을 더 쳐준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각 포지션마다 그 자기네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방송 쪽은 방송 엔지니어들이 자기가 퀄리티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저희 같은 이제 현장 쪽에서는 저희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녹음실 쪽에서는 야 그래도 음향을 할 때는 녹음실 엔지니어가 꽃 아니야?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모든 분야가 그렇잖아요. 이런 건 특별히 없나 봐요. 그럼 저 같으면 그럴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엔지니어 파트 중에 음향 엔지니어 파트 그 장르 중에 영화를 담당하는 사람. 특히 그것도 워너 저기 미국에서 만드는 그런 대작. 그런데 내가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이 최고로 잘 나가는 음향 감독이 아닐까. 영화 파트가. 그 다음 드라마 아닐까. 그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TV를 보거나 영화를 접했을 때 그렇게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고. 일반인은 아니고요. 안혜점 같은 분. 그러니까 이게 보편화되신 분들. 그리고 이제 또 음악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 CD나 이렇게 MP3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또 녹음실 엔지니어가 조금 더. 그리고 아니면 이제 현장에서 이제 뮤지컬이라든가 라이브 공연 쪽을 많이 보신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라이브 엔지니어가 또 더 멋있어. 자기들만의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뭐가 낫다 아니다라는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이렇게 세분화돼 있는 거예요. 조금씩 다르니까 환경이. 제일 웃긴 거는요. 그 공연장에 이제 녹음을 할 때가 있어요. 실황을 녹음을 할 때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직접 옛날에 그런 게 막 CD로 앨범으로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녹음을 하면은 좀 퀄리티가 약간 떨어져요. 이게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거는 뭐가 시스템이 나빠서가 아니라 저희는 라이브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녹음되는 소스에는 신경을 못 써요. 그래서 담겼을 때 그 퀄리티에 대한 거를 좀. 그래서 이거는 녹음실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직접 녹음을 받아가고 그래요. 그럼 확실히 달라요. 받아가는데 세분화되게. 그 둘이 만났을 때가 가장 웃겨요. 공연장에서 녹음실 엔지니어와 그 PA 엔지니어들이 두 엔지니어가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서로 원하는 것도 되게 다르겠어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안 되는 부분을 녹음실에서는 요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잘 모르겠다. 우리는 이제 나오는 대로 이제 너희한테 줄 테니 그럼 너희가 알아서 뭐 보정을 해라 가서 녹음실 가서 보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둘이 굉장히 기싸움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 옆에서 보고 있으면 굉장히 웃겨요. 네. 그러니까 서로 기싸움하는 거죠. 자기 잘났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관객이 우선인 거지 녹음이 우선이 아니잖냐.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장인 정신을 왜 들이미시죠?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가끔 해요. 저 있잖아요. 네. 평소에 그 소리에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나는 가수다. 네. K-팝 스타. 네. 뭐 이런 등등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이 잘 나가잖아요. 예. 저는 항상 보면서 예선엔 재밌어요. 예. 편집을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소리도 좋아. 네. 노래 소리도 좋아. 네. 근데 이게 라이브 본선에만 딱 들어가면 뭔가 소리 음질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2주 전에 집중도도 떨어지고 그건 제가 압니다. 안 회장님 TV가 안 좋아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군요. 네.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측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 TV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집을 녹음을 저희 집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 집 봐요. 좋아요. 저거 신혼 때 200 주고 산 거예요. 저거. 네? 저거 어디 10년 그렇지 저거. 지금 중국에 2만 원에 팔 수 있을까요? 정리하는 값이 들지 저게. 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거기도 방송국도 공연장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네. 거기서 그냥 계속 쭉 쉽게 해주십시오. 그 설명을 하지 마시고 그냥 쭉 쉽게만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라이브로 하는데 그러니까 시스템이 두 개가 차려져요. 이게 라이브용 하나, 방송용 하나. 그러니까 이제 소스는 같이 들어오는데 이 라이브는 현장 사운드. 그리고 이 한 시스템은 이제 방송용 사운드에서 우리가 쉽게 되는 TV로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해서 네. 녹음실로 보내는 소스와 현장에서 스피커로 나오는 소스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그걸 제일 극단적으로 느낀 게 언제면은 MBC에서 하는 위대한 탄생. 위탄. 예선 때는 다른 여타 오디오 프로그램 못지않게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이게 라이브 탑10에 딱 들어가면 와 다른 데는 그나마 덜한데 와 이게 MBC 위탄은 못 봐주겠더라고요. 제가 소리도 재미도 없고 확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저는 뭔 생각을 했냐면 그 MBC 사장이 돈을 자꾸 딴 데 써서 제작비가 엄한 대로 빠져가지고. 우리 철이 형. 난 그런 소문이 있길래 내가 그렇다 본 게 아니고 난 그런 소문이 들리게. 거기서 소문이 많이 뭐 어디다 카드 쓰고 이런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저희 의견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이제 기술력의 차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핸드폰도 뭐 이게 좋은 거 있고 이게 나쁜 거 있고. 그렇죠. 그렇죠. 같은 가격이라도 만드는 회사가 다를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말씀하신 거의 가장 핵심은 저거다, 그죠? 그러니까 예선 때는 그걸 녹음을 해서 방송국에서 다시 믹싱을 하면서 예선이고 본선이고 간에 어쨌든 방송으로 나오는 소스들은 현장 소스랑은 다르게 받아가는 거예요. 엔지니어들이 받아가서.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녹음을 할 수 있게 뭐 예를 들어서 그 공연장에 있는 뭐 마이크 채널 수대로 뭐 40채널 40채널 뭐 50채널 50채널 이렇게 다 넘겨줘요. 그 넘어가는 소스에 대해서만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책임을 져주고 그 다음부터는 방송국에서 이제 믹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송 텔레비 방송에서 나오는 소리들은 현장하고는 전혀 달라요. 완전 사운드가 달라요. 현장에서 느끼는 거랑은 전혀 다른. 그래서 나는 가수다 보면은 방청객들은 입을 벌리고 있지만 우리는 왜 입을 벌리고 있을까? 왜 울고 있지? 그쵸. 그 며칠 전에 이제 그 K-팝 스타에서 양 사장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TV로 듣는 거랑 현장하고 사운드가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치켜 세워주느냐 막 이런 멘트를 했어요. 그게 그 차이인 거예요. 사실 이런 내용이 정말 잡수다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까요? 딴 데서도 공중파에서 보여주는 거 얘기해?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왜 그러냐면 방송국 엔지니어들 퀄리티가 안 나와. 방송국 엔지니어들 까이니까. 그러니까요. 까이잖아요. 이게 우리만의 특색이야. 제가 예전에 어떤 모 공연장에서 일을 할 때 오디션 프로그램 1세대 방송을 녹화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뭔데요? 까세요. 네, 슈퍼스타 K 시즌 1입니다. 네. 까세요. 그 녹음을 이제 받아갔는데 녹음을 이제 저희가 해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서 보낸 건 아니고 이제 그때 들어왔던 이제 음향 회사에서 현장 스태프로 저는 극장 스태프로. 네.
해서 보냈는데 이거를 그 방송국에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잖아요. 음악 프로그램이. 네. 뭐 엠넷이라고 네. 하면 음악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한 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들을 수 있을 만큼만. 그냥 외주를 준 거네요. 외주가 아니죠. 엠넷 거니까. 엠넷 거니까 그 엠넷 안에 음향 감독이 다 만드는 거죠. 음악 소스를. 혼자. 들을 만한 정도로 대충. 그냥 대충 해서 이 정도면 되겠네. 대충 하는 게 시간이 없었어. 시간이 없어. 대충도 없고. 네. 대충이라고 하면은 좀 급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후다다닥 해서 내 것이 연봉 한 4천 받는데 그걸 하루 종일 더 받겠죠. 아니 4천 미칩니다. 3천대. 네, 그쵸. 더 이상은 못 낮춰 우리도. 그래서 소리가 약간 다른 거예요. 현장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아요. 이거 소리가 왜 이렇게 다르지? 취업 얘기 좀 해보죠. 네. 그 취직하려면 전공을 해야 됩니까? 아끼는 길은 복잡하지만 자동차 보험료 아끼는 길은 간단하죠. 1분에 1명씩 가입하는 저렴한 삼성화재 애니카 다이렉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취업 얘기 좀 해보죠. 네. 그 취직하려면 전공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전혀 관계없다. 그렇지는 않아요. 몸이 튼튼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몸 튼튼해야 됩니다. 힘도 써야 되고. 힘도 써야 되고. 체력도 좋아야 됩니다. 체력도 줘야 되고 정신력이죠 일단. 정신력. 또 음향하는 사람들은 좀 4차원적인 사람들이 좀 많아요. 남이 생각 안 하는 부분들. 말이 좋아서 저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똘끼. 예, 그렇죠. 제정신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제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일을 못 해요. 오래 버틸 수가 없다. 오래 너무 버틸 수가 힘들어요. 없어요. 정신적인 이 몸이 힘든 것보다 이 스트레스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러면 취업을 할 때까지는 특별한 뭐가 준비가 필요 없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럼요? 음향이라고 하려면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뭐를 하든 간에.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학교에서 배우든 아니면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터득을 하든. 그러면서 내지는 관심이 많다. 그렇지. 그러니까 관심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한다든가. 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빠지게 되는 부분들도.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사에 취직을 하려면은 뭐 워드를 잘해야 된다, 엑셀을 좀 다룰 줄 알아야 된다. 이거랑은 전혀 다르고요. 아닙니다. 회사에 취직을 하려면 토익을 잘해야 돼요. 네, 토익을 잘해야 돼요. 네. 대한민국은 영어는 못해도 됩니다. 영어는 못해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체력이 있어야 돼요. 체력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연장이든 찾는 웬만한 대부분의 스태프들은 현장 스태프들은 다 남자들이에요. 여자들이 거의 없고. 그러네요. 여자를 못 본 것 같아요. 네. 여자들이 거의 없어요. 또 여자를 조금 많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뮤지컬 쪽. 무대에서 서포팅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RF 엔진. 스텝. 네,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조금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남자 배우분들도 있고 여자 배우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이크를 채우다 보면 그러니까 속옷 안으로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브레이저를 만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브라자. 브라자. 네, 한국식. 브라. 그러니까 라자를 만질 수밖에 브라.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남자보다는 일단 여자가 아무래도 좀 편하죠. 남자들도 남자가 만지면 기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걸 만지고 있는 남자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별로 막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이 조금 많죠. 반대로 여자들은 남자 스텝이 해주길 원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진 아니, 않아요. 네. 저는 하고 싶네요. 아줌마들은 들이대는 부분들 많아요. 네. 이거는 좀 민감한 부분인데요. 네. 우리 민감하지 않죠. 어떤 캐스트는 어떤 한 배우는 기획사에 직접 요청을 해요. 남자가 해달라? 아니 여자가 해달라고. 그래서 이게 음향팀까지 내려와요. 네. 여자로 꼭 구하라고. 이거 삐소리로 나갈 테니까 우리만 알죠. 네. 누군가요? 말 못합니다. 이거 알려주면은 안 됩니다. 굉장히 많기 방송 때문에. 여기서 접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일적인 부분이 좀 디테일이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이제 말을 못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 네. 이 스텝이 마음에 안 든다. 제가 연예계는 많이 알거든요. 얘기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네. 그러니까 먼저 안 까시니까. 네. 저도 안 까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타고난 예를 들면 얘는 그 잘 듣는 감각이 있어. 뭐 절대음감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전혀 도움 안 되고요. 공연장에서 1차로 필요한 사람은 얼마나 마이크 케이블을 빨리 감고 운전을 얼만큼 많이 하고 이게 현실이에요. 왠지 그럴 것 같았어 나는. 네. 그러니까 음향을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굉장히 쓸데기 없는 거 많이 가르쳐줘요. 이론과 실무는 다르죠. 그렇죠. 근데 뭐 공학 수학 배우고 뭐 머리 근데 막상 현장에 나오면은 다 필요 없어요. 탑차에다가 렉박스를 얼마나 잘 짜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철거를 할 때
스피커를 얼마나 빨리 철수를 할 수 있는지. 네. 그렇죠. 그리고 마이크 케이블을 얼마나 빨리 감는지. 그러니까 빨리 단도리에서 빨리 가야 되니까. 단도리, 일본말, 단도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전기선을 100m를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 그거는 초장에 그렇지만 후에 위치가 점점 올라가게 되면은.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베이스가 돼야.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그 학교에서 배웠던 거를 써먹을 수 있어요. 자기야 초장에 이런 몸을 열심히 움직여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성실히 수행 안 하면. 그쵸. 믿음을 줄 수 없는 거죠. 하면서 마인드가 갖춰지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바닥부터 아니군요. 네. 아니네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이제 솔직히 딱 보면은 무거운 거를 드는데 힘 좋은 놈하고 들고 싶지 낑낑대는 애하고 들고 싶진 않잖아요.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삿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삿짐도 뭐 그런 이거는 조금 그러면 음향 그 막내 하다가 이삿짐으로 가서 잘하겠네요. 그러겠네요. 그렇죠. 엄청 잘하죠. 이거 짐 짜는 거 하나는 뭐 타고났다고 봐야지. 1톤 트럭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물기 싸느냐. 이거 쉽게 그럼 싸움잡이 있네. 3.5톤 트럭에 들어갈 장비를 2.5톤에 다 들어야 돼요. 그 얼마나 왁구를 잘 짜는지. 어떤 공간 감각적인 테트리스를 테트리스를 잘한다고. 네. 남이 생각하는 발상? 이런 거. 그쵸. 계속해봐요, 어디. 요거 어디까지 하나 보게. 딱 눈대중. 우리가 보면은 이게 10cm 정도인데, 이게 들어갈 것 같아. 그 공업 수학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이거 계속 하실 거예요, 그거요? 아니요, 너무. 살아있네요, 내용은. 그렇군요. 뭐 이런 것들. 근데 아까 음향감, 여자 스텝이 좀 적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우리나라에 실력 있는 여성, 사운드 디자이너가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전 분명히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은데, 여성분이 정말 그런 설계를 하신다면, 여자 디자이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오퍼레이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디자이너요. 디자이너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아직 없어요? 네, 없어요. 여성으로서도 좀 섬세한 면이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혹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콘솔을 잡는 친구들은 이 대담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간이 좀 크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유인홍님은 우리나라 여성을 좀 폄하하시는 거죠. 아니요, 폄하하는 건 아닌데 감이 있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없는 친구도 있어요. 여자는 별로 없다. 주로. 근데 이게 있어요. 여자는 지금 차별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여자 사랑합니다. 음향 디자이너까지 올라가는 데까지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실력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이제 인정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기간 안에 시집 가야 다. 그렇죠. 시집 가서 음향을 다 접어요. 다 접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면 시집 가는 거예요. 현실성이 현실성. 현직에는 많이 계시겠네요. 그렇죠. 어린 친구들은 많아요. 친구들은 많고 극장이라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극장이라는데 음향 감독으로 여자분들도 있어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하다가 30대 중후반쯤에 이제 다 쇼부를 봐요. 그래서 시집을 가든지 아니면 다른 직업을 찾든지 좀 편한 공연장 빨면서 이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취업하려고 하면 뭐 취직하는 단계는 되게 어렵지 않겠네요.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인력 수급이 시작은 시작은 어디를 가서든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공연장이나 이런 편안한 데서 시작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좀 힘든 일들 몸으로 먼저 부딪히고 그런 것들을 다 겪어보시고 이제 공연장을 들어가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참고적으로 한 가지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어설프게 뛰어드느니 차라리 딴 직업을 택하시는 게. 한 2년 해보시고 안 되면 그냥 바로 그냥 후라락 접고. 봤다가 내가 이 길로는 성공 못할 것 같아. 바로 그냥. 대학교 등록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다른 직업을 찾으시는 게. 요즘 세상은 좀 어렵다 보니까 사람이 약을 수밖에 없고 쓸데없는 너무 멀리 있는 비전을 보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화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공연장에 나가 있을 때 유일하게 밖에서 공연을 진행하는 팀은 저희밖에 없어요.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기계, 이만한 기계들 뭐 이렇게 다 쌓아놓고 옆에서 이렇게 기계를 조작을 하다 보면 일반 관객들은 되게 멋있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바라보고 그 친구들이 뛰어드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현실에 부딪히면 한 1, 2년 하고 너무 힘들어. 돈도 안 돼. 먹고 살기 힘들어. 때리치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대략 뭐 좀 이따 수입 얘기 또 따로 하겠지만 지금 하십시오. 지금 물어보죠. 아까
이동주님 네. 50만 원 받고 시작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제가 지금 정말 어떤가요? 지금? 지금이야. 네. 웬만한 그냥 정상적인 네. 회사에 들어갔을 때 네. 얼마부터 시작합니까? 대부분의 이제 경력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 다른데, 없이. 네, 경력 없이 그냥 생초짜로 시작하게 되면은, 네. 많이 받으면 이제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를 받고 시작을 해요. 네. 받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한 5년 차 정도 되면, 2년에 10만 원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되면은 많이 받으면 팀장 그래도 200이 안 되네요. 그냥 뭐 한 많이 받아 200. 네. 빡시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렌탈 쪽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쪽에 근데 이제 프리랜서 개념으로 바로 프리랜서 쪽으로 넘어오는 친구들은 이제 고정된 수입은 없어요. 고정된 수입은 없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높죠. 초봉을 따지자면. 근데 이제 안정적인 수입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근데 고정적인. 5년 아까 그 막내에서 네. 오퍼레이터까지 가는 기간이 이렇게 짧아졌다 그랬잖아요. 네. 5년이면 충분히 오퍼레이터 갈 수 있는 시기잖아요. 갈 수 있어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가도 급여 수준은 확 높아지는 건 아니죠. 가도 급여는 약간은 달라지는데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그래 봐야 한 200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월급을 기대하고 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떼돈을 벌려고 일을 시작하면은 절대 안 돼요. 결국은 이거를 사업적으로 네. 뭐 독립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에는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영업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각자 영업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커미션을 좀 주는 회사들도 있고 커미션을 안 주는 회사도 있는데 커미션을 주는 회사에 들어가서 자기가 영업을 열심히 해서 일을 많이 하면 쉽게 말해서 뭘 따왔을 때 네. 그렇죠. 몇 프로를 받는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살림의 보탬이 되죠. 그런 것. 그러면 그거를 직원들이 다 하나요? 영업사원이 따로 있나요? 영업사원이 따로 있는 곳도 있고요. 직원들이 직접 하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내가 직원인데 공연을 하나를 이렇게 오다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제가 몇 프로를 가져가는 거죠. 월급은 있는데 월급에서 이제 사이드가 조금 더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영업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져가는 돈이 조금 더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하기 나름인 거죠, 이 바닥은. 네. 그러면 네. 오퍼레이터급이 돼도 200선 정도. 오퍼레이터도 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A급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A급부터 뭐 B급, C급.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게 막내 오퍼레이터급인가요? 뭐 한 C급 정도? 그러니까 뭐 그냥 전향. 네. 그럼 A급 가면 얼마 정도 받습니까? A급 받으면 많이 받으면 한 350. 네. 그 정도 가려면 물론 아무리 기간이 짧다고 해도 적당한 실력까지 쭉 올라갔을 때 그래도 한 5년 이상은 가야 되는 거죠. 네, 퀄리티가 나와야 되죠. 그 정도까지 나오려면. 그러니까 이 친구 사운드 좋다. 다 인정을 할 정도의 A급 페이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디자이너들도 디자인 페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두 분, 김경 감독님과 이제 권동현 감독님. 우리 금액적인 부분은 얘기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 라인이 A급. 그 다음에 그 중간 이렇게 딱.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면 한 C급 정도. 그러니까 C급까지요? 제 평가 기준이라면 그 정도. 그러니까 네. 그 오퍼레이터들의 페이는요. 오퍼레이터들의 페이는 좀 이런 말은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한 만큼 일한 만큼 결과물에 따라서 다음 작품에서 그게 돈이 결정이 돼요. 프리랜서들은. 그러니까 이번 작품을 만약에 죽을 썼다. 그럼 다음 작품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실력이 되는데 이 공연에서 만약에 조금 많이 문제가 생겼다. 실수가 많았거나 사운드가 좀 안 좋아. 원래 실력은 좋은데. 그러면 다음 공연을 갔을 때 조금 이제 이 친구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의 입장에서는 이 친구를 써야 돼? 실수가 용납되지 않겠네요. 그렇죠. 한 번의 실수가 자기 커리어를 다 깎아먹을 수 있으니까. 아니 공연장 티켓 비싼 게 15만 원씩인데 관객들이 들고는 근데 그거를 나 하나로서 공연이 망쳐진다면 컴퍼니 입장에서는 이 친구 왜 이래?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경력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돈을 받아가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제 공연마다 이제 페이가 조금 달라요. 많이 주는 데가 있고 또 작게 주는 데가 있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차이가 많죠. 뭐 대형 극장에서 대형 작품을 한다고 페이를 많이 주는 건 아니에요. 네. 컴퍼니 특성상 좀 페이가 다 다르게 측정이 돼요. 그러니까 인건비라는 거는 이제 어쨌든 기획사에서 정해놓은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무시는 못해요.
무시는 하지 못하고 돈을 잘 주는 데는 또 돈 많이 주고 적게 주는 데는 적게 주는 데는 또 적게 주고 대부분 이 음량 회사들은 작겠네요, 사이즈가. 아니죠. 큰 회사들은 엄청 커요. 엄청 크죠. 아, 그래요? 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피커 한 통이 얼마라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100만 원. 아, 그거의 10배입니다. 아, 한 개짜리, 예. 한 개가? 예. 그러면은 그 한 개 1,000만 원짜리가 콘서트장 가면 막 적게는 20개, 많게는 40개씩 달려 있어요. 예. 그걸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몇십억이 되는 그리고 거죠. 저희가 이제 길거리를 가다 보면 굉장히 멋있는 뭐 포르쉐, 페라리 이런 것들 막 지나가잖아요. 아, 제 차요? 음향 감독들이 만지고 있는 콘솔이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 네. 좋은 콘솔들은 뭐 1억이 넘어간다든가 뭐 뭐 1억 비싼 5천, 거는 뭐 2억, 3억, 4억, 4억 이 정도까지 가요. 집 한 채 값. 한 달 생활비 정도? 근데 그거를 이제 3.5톤 차에 싣고 다니면은 돈 좀 주세요. 금액이 엄청난 거죠. 근데 큰 대형 회사들은 3.5톤 분량이 한 10대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자산이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근데 또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그냥 손해 안 볼 정도. 뭐 그러니까 직원들 월급 주고 그다음에 또 장비들 또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비용이 또 들어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시 얘기가 근본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대체 네. 어떤 사람이 음향 엔지니어에 와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를 그냥 뭐가 목표인가요? 뭐가? 저는 음악과 공연이 좋아서 하는 사람. 저도 돈 좋아해요.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일단 1차적인 게 내가 이 공연을 하면서 얻는 희열. 그게 좋기 때문에 공연을 하는 거고요. 집에 사모님 싫어할 것 같아요. 아, 많이 싫어하죠. 다 싫어요. 그런 다 희열만 싫어요. 느끼고 사는 거 싫어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인 것만 바탕이 된다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와이프가 얼마큼 이해해 주느냐의 차이가 조금 있죠. 자, 그래 지금 이해해 주시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해해 주는데 며칠 전에 대판 싸웠죠. 이해해주다가 한 번씩 터지는 거죠. 이해해주다가 그렇죠. 터지고, 네. 이해해주다가 터지고. 급 광고 한번 하죠. 그 음향 쪽 행사가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너무 저렴하게는 안 되고요. 그냥 네. 어떤 적정선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네. 뭐 연락이 온다고 해도 결국은 공연하는 그런 공연 기획자들이나 기획사에서 오시면 더 좋죠. 근데 누가 들은다고는 저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일반인들은 컨택할 일이 없잖아요. 그쵸. 사실은. 그럼 지금 두 분은 급여생활제 하세요?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사업하는 거죠? 사업은 아니고요. 그냥 개인 자영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하는 뭐 만큼 사업자 장사? 등록증 그렇죠. 장사. 장사. 개인 사업. 그러면 개인 사업하시는 수익도 건데. n분의 1이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오더를 해서 공연을 갖고 오게 되면 이제 제 페이는 따로인 거고 이 친구 페이도 따로인 거죠. 계약을 따로따로 해주죠. 각자의 인건비가 정해져 각자 있어요. 개인 네. 사업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받는 금액이 컴퍼니에서 이 친구는 오퍼레이터니까 이 정도 금액이 될 거다. 저는 디자이너니까 디자이너 페이가 이 정도 될 거다. 그것까지 합쳐서 예산을 이제 뽑아내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만큼 하실 겁니까? 이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그러면은 조금 더 만약에 조금 페이가 작다 싶으면 이제 딜을 하죠. 조금만 더 주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까요? 예를 들어서 뮤지컬 공연, 네. 캐치 같은 공연이, 네. 캐치라는 게 아니라 캐치 같은 공연이 연락이 왔어요. 네. 음량을 담당해달라, 두 분한테. 그러면 견적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거는 이제 공연장의 크기, 네. 그다음에 이제 장비가 들어가는 양,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얘기는 못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조율을 하는 거죠, 이제. 저희의 인건비는 딱 정해져 있어요. 얼마나 되시죠? 대략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50 정도? 한 달. 한 달. 네, 250에서 한 달 그 300? 공연을 책임. 네. 250에서 300 정도고, 거기서 이제 내고가 만약에 돼야 된다 그러면은 좀 높게 불러요. 높게 불러서 이제 내고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소극장 작품들, 소극장 이제 조그마한 작품들 같은 경우에 이제 확 낮아지죠. 어차피 확 후들어치죠, 그냥. 나올 수 있는 돈은 딱 정해져 있어요. 네. 이제 티켓이 뭐 3만원, 5만원 막 이러는데, 인건비를 뭐 300만원 이러면 저 혼자 미친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적당히. 그건 이제 인건비고 장비 렌탈 같은 경우는 따로 또 계산하는 그렇죠. 거고, 그죠? 네. 저희는 장비도 네. 다 갖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주로 거래하는 이제 회사들이 있어요. 렌탈. 네, 몇 군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많이 있어요. 어떤 이제 마이크라고 하면 종류가 이제 두 종류로 이제 저는 크게 나눠요. 크게 두 종류인데 이제 하나는 이제 제나이죠.
뭐 슈어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서 핀 마이크는 제나이저, 아니면 이제 핸드 마이크는 슈어 뭐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장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느냐, 그 장비를 맞춰줄 수 있느냐, 그 장비를 내가 필요한 이 기간에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 저 회사 이렇게 서로 이제 비교 견적을 한다는 게 아니고 컨택을 하죠. 우선적으로. 어쨌든 대략적인 주거래처는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두세 군데에 있어서 그거를 이제 오다를 내려서 이 공연을 이 금액인데 뭐 맞출 수 있느냐, 네. 사장님 해주실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오다를 결국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공연을 줄 수 있는 그 공연 기획자인가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런 책임질 수 있는 오다를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영업인 거죠, 이제. 그렇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 자, 그러면 저희 청취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질문은 지난주부터 뜬금없이 우리 논산땡님의 공식문이었죠. 예. 네, 라코님이 질문 주셨고요. 콘서트 홀이나 공연장 가면 좌석에 따라 소리가 다르다고 가격도 다르던데 진짜 차이가 큰가요? 일반인도 차이를 느낄 정도인가요?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감상하기 좋은 자리 찾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여러분 지금 논산땡님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서 초등학생이 아닙니다요. 답변해 주세요. 네, 일단 이거는요. 좌석에 따라서 소리가 다를 수밖에 없고 이거를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큰 차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요? 큰 차이가 없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이제 제가 추천해 드리는 자리는 보통 이제 대극장 공연이면 발코니가 있잖아요. 2층 발코니, 3층 발코니. 네. 저는 그 발코니 자리는 추천해 드리지 않아요. 발코니 앞쪽 그리고 가운데열에 가운데면 중앙. 네, 중앙열에 VIP 박스인 거죠, 결론은. 네. 아니요. 중앙열에 발코니 바로 앞쪽을 추천해 드려요. 1층 맨 끝 네. 정도 부위? 아니죠. 1층에도 발코니석이라고 해서 이제 발코니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 자리들은 추천 안 해드리고 발코니 그 끝선에 맞춰서 그 끝에 가기 전에 그 발코니 벽, 그러니까 발코니 벽 바로 밑에 자리. 공연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발코니라고 하면 다 알아듣나요? 그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 발코니 바로 앞쪽으로. 저는 이제 인순이 디노쇼 이런 것만 가니까. 거기는 이게 뻥 뚫려 있으니까. 네. 네. 공연장에서 들으실 때는 벽을 피해서 들으시고요. 맨 앞줄이 좋다고 하시는데 전혀 좋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게 공연장이든 극장이든 영화관이든 소리는 다 앞에서 나오거든요. 소리는 전부 다 앞에서 나오는데 플로어에서 네. 스테이지의 정면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이 소리가 가장 LR 구분 없이 좌우 구분 없이 가장 노멀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딱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스피커를 어레이 할 때 그렇게 염두를 해서 어레이를 해요. 거의 가운데 그러니까 정도. 일반인들이 저는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 전 진짜 공존한 거. 아니 어느 음향 디자이너가 좌측이나 우측을 맞춰서 설정하겠어요? 중앙을 맞춰서 그런지. 그래서 VIP 박스가 가운데 있는 이유가 네. 그래서 비싼 자리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의 측정, 보이는 시각성과 그다음에 사운드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가감을 해서 이제 자리에 가격이 매겨지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공연 기획 회사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네. 비싼 거는 또 비싼 것만큼의 1층에서 듣는 거랑 2층에서 듣는 게 차이가 아무래도 다르잖아요. 어느 극장에서 2층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사운드가. 1층이 좋을 때가 있고. 근데 보통은 다 그 중앙에 맞춘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자리도 중요한데요. 보는 날짜도 중요해요. 캐스팅. 그러니까, 뭐 캐스팅도 중요하지만 그 공연이 첫 공연, 보통 이제 저희는 첫 공이라고 하는데 첫 공연 날에는 공연을 안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건 제가 안 가본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요? 맞춰가는 단계 너무 실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거 다 맞춰보고 계속 보완해 나가겠죠. 그리고 초연 이 한국의 실정상 이게 셋업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이틀 3일 안에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연 시작하고 일주일 정도는 리허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거죠. 일주일 정도는 빡빡하니까 막 맞춰갖고 콜. 그렇게 가요. 그래서 여러분 첫 공연 때 가지 마십시오. 근데 그걸 또 즐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수 보려고. 변태죠, 변태. 저 같은 거. 그런 분들도 있고. 그 인터넷에 올리려고 막. 그러니까 이제 뭐 관객층들이 좀 다양해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막공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첫 공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으니까. 그렇지.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은 1회부터 매회 보시더라고요. 똑같은 자리에서. 돈도 많으시고 시간도 많으시고. 네, 그렇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논산땡님. 네, 와인파 세브도르님 질문이고요. 역대 최고의 사건 사고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짓 없이 똑바로 대답해 주세요. 안 그럼 구속. 좀 사건 사고가 많다고 하나만 얘기. 대표적인 게 너무 많아. 예전에 이제 뮤지컬을 하는데 최고. 네. 이제 공연이 이제 중간에 끝나면 인터미션이라고 해서 이제 쉬는 타임 있잖아요. 이제 인터미션을 이제 갖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마이크가 바깥쪽으로 이제 관객들한테 안 나가게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공연을 하다가 다른 친구한테 인수인계를 하고 이제 빠졌는데, 이제 저도 이제 들은 거죠. 이게 불려갔는데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있었고, 이제 다 이제 어프 상태에서 이제 쉬는 시간을 갖고 다음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2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뭐 담배도 안 피고 화장실도 갔다 오는데 이 친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안 내렸군요. 안 내렸죠. 오프를. 네. 오프를 그래서 이제 분장실에서 여자 배우가 욕을 하면서 마이크 찬 배우가 여자 배우가 욕을 하면서 마이크 찬 배우가 그게 이제 완전 실황으로 어떤 욕이었습니까? 쌍욕이었죠. 해보세요. 한번. 이거 정태에서 공연 못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메인이었습니다. 메인이 지금 제가 여기서 이름을 대면 다들 아시는 그러니까 이 방송이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따 삑 나가는 게 재밌어. 그러면서 누구예요? 삑해요 저희. 이요. 예전에 이제 쌍욕을 와 이제 쌍욕을 하고 주고받는 같이. 네. 이거 삐 해주시는 거죠? 저기 저 관객이 저 이상한 짓 하고 있어. 해야 돼 말아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욕을 하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리얼하게. 얼마나 한 나갔나요? 5분 정도 나갔어요. 근데 모르고 있었던 거야. 아무도. 근데 왜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다 싫어 나가. 인터미션 때는 다 담배 피러 나가잖아요, 셋들이. 콘서트 쪽에 아예 그냥 다 빠져 있었구나. 그렇죠. 근데 정작 또 중요한 거는 그 실수를 저지르신 저희 선배님은 담배를 안 피세요. 어디 있었어요? 똥 쌌어요? 담배를 안 피시고 어딘가를 돌아다니시다가 급히 소식을 듣고 달려왔는데 이미 수습은 불가. 그리고 나서 다음날 저는 이제 불려갔죠. 아주 그냥 욕이란 욕은 다 먹고. 환불 사태 안 벌어졌나요? 그 정도로는 환불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정도는 오히려 항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는 이 제작사에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장비, 그러니까 돈 못 주겠다. 사람들에게 이제 니네 페이 못 준다. 니씨 이렇게 공연을 해놓고 니가 돈 받기를 원하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오퍼레이터의 그 업무가 중요하다는 거. 자질이 중요한 자질. 정신력인 거. 그러니까 한시도 정신을 놓으면 안 되겠네. 그렇죠. 일부러 안 끈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무조건 꺼야 되는 거야. 무조건. 철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억하심병이 있어서. 그럴 수도 한 면 먹어봐라. 조금 당한 거는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친구가. 스트레스적인 부분도 있고. 근데 그걸 엿 먹으라고 그렇게. 그거는 그 친구의 그 정신, 이 멘탈이 조금. 라이브 현장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라이브에서도 웬만하면 그게 없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텝이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있을 수 없네, 정말. 그런 거죠. 옛날에 아나운서도 아나운서도 고백을 했는데 화장실 많이 먹고 화장실 가고 타고 그런 게 되는 거예요. 마이크 켜고 다 나오니까. 그렇게 사고가 그건 대형 사고. 그건 엔지니어 잘못이에요. 자, 재밌는데 하나만 더 짧은 거. 네. 에피소드 괜찮은데요? 여태까지 제일 나요. 제가 이때까지 다큐하다가 이제 좀 재밌어. 그래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조금 이제 막내 생활할 때 무대에서 일을 할 때 뭐 재밌는 에피소드는 없습니까? 재밌는 에피소드야? 네. 꼭 재밌어야 됩니다. 재밌어야 되나요? 네. 부담은 아까의 그 자신감은 어디 가셨죠? 초반에 왔을 때 굉장히 자신감이. 제가 이제 뭐 공연을 할 때 그 네. RF 엔지니어 이제 그 친구가 조금 어리버리했어요. 조금 어리버리하고 그때 오퍼레이터 하실 때 공연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플레이백 하는 친구랑 둘이 이제 같이 그 하우스에서 공연을 하는데 굉장히 진짜 막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에서 여자 주인공이 막 혼자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혼자 막 아리아를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공연 중에 계속 모니터를 해요. 다음 노래를 부르는 사람 마이크가 괜찮은지 상태가.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게 RF예요. 네. RF 엔지니어인데 그 RF 엔지니어가 어리버리해서 제가 직접 했어요. 네. 제가 이제 옆에 플레이백 하는 친구한테 야, 네가 좀 확인을 좀 해봐라.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게 땀이 이제 묻은 거예요. 마이크에. 마이크에 이제 땀이 자주 묻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무대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여자 주인공도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이제 교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마이크를. 그래서 이제 무전기에 대고 쌍욕을 하죠. 네. 저 어떡할 거냐고, 너. 욕을 하는데, 이 친구가, 그 까만색 그 천이 있어요. 막천이라고 하는데, 네. 그 막천을 뒤집어쓰고, 무대로 포복을 해서 기어 나오는 거예요. 아, 갑자기. 공연을 하고 있는데. 출연을 한 거죠? 공연을 사람들 다 있는데. 네. 막천을 뒤집어쓰고. 조명 쏘고 다 보이는데. 포복으로. 자기 나름대로 숨은 거야. 포복으로. 자기 나름대로는. 무슨 꽝이야? 포복으로 이렇게 기어 나오는 거예요. 기어 나와서. 손 튀어나왔어요? 심지어 남자 배우를 앞으로 가리고 남자 배우 누워 있는데 앞에 누워가지고 그 이제 마이크를 내밀어 이렇게. 네, 근데 옆에서 이제 그 무대 뒤쪽에서 이제 무대 감독이 음향팀 저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저거 누구냐고 음향팀 빨리 저거 어떻게 하라고 저희가 이제 급하니까 무전기로 막 욕을 해요. 야 이 개새끼야 수새끼야 이러는데 그 무전기가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무대 한복판에서 야 여자 주인공 노래 부르고 있는데 야 이 개새끼야 저거 어떻게 할 거야 다 들려. 이게 다 들리는 거야. 코러스로 들어갔네. 마이크를 타고 들어가는 거죠. 생방송인가요? 그리고 그 공연에서 잘렸습니다. 그 친구가. 그 이후로 업계에서 보이지 않고 있나요? 어디선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어딘가에서 또 천을 들려서 또. 네. 네. 그래도 군대 시절에 유격은 좀 했나 보네요. 군대를 안 갔다 온 친구였어요, 심지어. 은폐 안 돼. 은폐 의미 잘 몰라. 안 돼. 자기만 안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꽝이야. 자기 머리만 가리면 되는 줄 알아. 일반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하루의 일과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잠깐 얘기 좀 해주세요. 공연을 이제 세팅을 할 때요. 네. 세팅을 할 때 이제 예기치 않은 이제 문제점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계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 하루하루 이제 정해진 그 작업 분량들이 다 있어요. 오늘은 어디까지? 근데 이 분량을 못 맞추면 스케줄이 다 뒤로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철야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철야를 하는 게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공연장에서 남들 다 퇴근하고 공연장에서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또 다 문 다 잠가놔가지고 공연장하고 이제 화장실만 왔다 갔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네요. 그렇죠. 제가 아무도 3일 밤을 샌 적이 있었어요. 공연장에서 안 돼가지고 장비가. 자, 한번 불러주시죠. 뭘 불러요? 연극이 끝나고 노래를 못합니다. 음향을 한다고 해서 노래를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철칙이 있는데요. 마이크 잡고 노래 안 부릅니다. 저희는 잘합니다. 혼자서 객석에 남아 최고의 그룹 레인보우. 회사 이름 뭐셨죠? 사운드 파트너 링크라고 해서 사운드 SPL입니다. 파트너 링크. SPL요? 예.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스파링으로 외워서 스파링. 그럼 컨택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게스트분들의 연락처가 필요하신 분들은 잡수다 카페에 오셔서 확인하세요. 이 일하면서 제일 좋은 건 이런 거다. 얘기해 주고 싶은 거 있어요? 여행은 원 없이 다닐 수 있어요. 렌탈 회사를 다니면은요. 말이 좋아야 여행이지. 그쵸? 나쁘게 말하면 역마살 아닙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한민국 땅에서 갈 만한 곳은 다 가봤어요. 흑산도, 울릉도, 뭐 거제도, 뭐 도자 들어가는 웬만한 큰 섬들은 다 들어가봤고. 저도 지금 다 가봤습니다. 말씀하신. 네. 그게 본인도 그 점이 좋다고 생각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요. 본인이 그런 걸 즐기시는구나. 굉장히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은 여수를 한번 가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수 밤바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여수 같은 데 내려가면은 보통 한 3, 4일 정도 있다가 오거든요. 돌산대교 보고 오셨죠? 자주 가는 건 아닌데 3, 4일 정도의 웬만한 그 도시 느낌들은 다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뭐 강원도 뭐 이런 데는 뭐 알겠습니다. 맨날 갈 수 있고. 네. 저는 그러니까 공연을 할 때가 제일 기분이 제일 좋고 네. 그냥 현장에 있을 때 네.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렇죠. 제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그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어디를 돌아다니고 뭐 이런 거보다는 네. 사회에 나와서 다른 일 해보신 적 있어요? 이쪽 일 말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뭐 노가다를 하든가 그런 거 말고요. 신문 뭐 이런 것도 해봤고 그런 거 말고 전혀 다른 그런 회사 알바 말고 완전히 말고. 다른 본격 직업적으로 다른 걸 해보신 적은? 그거는 없어요. 저는. 저는 없어요. 그럼 동생도 마찬가지죠. 두 분 다. 저는 어렸을 때 DJ를 했었고요. 네, DJ를 했었고 신기하다. 그다음에 군대 제대하고 나서는 음반 회사를 다녔었어요. 알겠습니다. 소시적에 많은 여자분들이 울고 왔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일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이런 오해, 편견 이런 거. 난 이건 좀 풀어주고 싶다. 우리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짧게 얘기하면 나이가 어리다고 그냥 이렇게 경험이 없다고 보일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한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나이도 어린데다가 어찌 보면은 공연도 많이 안 했으니까 실력이 별로일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연륜이 차지 않아 보이면 실력도 당연히 없을 거다라는 생각. 그런 부분들. 나이가 많으면 실력이 좋을 거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쪽 일에 관심을 갖고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그냥 공연이 좋아서 막연히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 분야에서 내가 성공을 하겠다. 정말 관심이 있어서 이 일을 해보고 싶어서 뛰어드는 친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단지 수박 겉핥기로 그냥 한번 하고 너무 힘들어. 돈도 안 돼. 그리고 그냥 발 빼는 친구들보다는 끈기 있게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멀리 보고 대성하고 싶은.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공연을 정말 즐기고 싶고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조언 한마디 해주실 거 없어요? 후배들한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뭐 중간에 관두든 안 관두든 그거는 본인 인생이니까 본인 인생 자기네들이 각자 알아서 책임질 수 있을 만큼만 해보시고, 그거 하시는 동안은 굉장히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하는 동안은 즐겁게. 하는 동안은 하는 동안만이라도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잡수다 마치면서 소감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제가 지금 잡생각이 좀 많아서 생각을 정리를 잘 못하고 얘기를 막 한 것도 있는데 좀 아쉽고요. 네, 좀 아쉽고요. 네, 아쉽네요. 네, 감사합니다. 뭔가 진한 아쉬움이 묻어나는데 뭔가 약간 약간 뭐라 그래, 여자들을 좀 뭐랄까 설레게 하는 야랑이. 근데 왜 내가 지금 흔들리지? 살짝 지금 흔들렸어. 감사합니다. 제2의 성이 있는 거. 어떠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좀 일반인들이 모르는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짧게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게 좀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음향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이런 환경에서 녹음하는 분위기 어떤가요? 좋습니다. 이런 방송.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컨셉인 거죠. 재밌네요. 컨셉이 아니라 저희 삶입니다. 예상하셨던 음향 장비하고는 실제 와서 보니까 어떠세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천박할 거라고 생각하셨군요. 듣기만에 저희가 싼티 않아요? 아니요, 천박하지 않아요. 천박하지 않고. 그래도 이거는 1대1 마이크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훌륭하죠. 특별히 잡수다 요청하는 직업군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획사 사장님들? 제가 연예 기획사 같은 기획사 사장님들. 연예 기획사든 공연 기획사, 기획사 사장의 삶. 저는 대표님들. 기획사의 기획 팀장님. 기획 팀장이든 뭐 사장님들. 오케이. 섭외가 가능할 것 같고요. 뭐 공연하고 왜 이렇게 돈을 안 주시는 부분들? 왜 인건비를 그렇게 왜 잡아놔? 왜 잘 운영하던 회사가 갑자기 사라지고 다른 데서 회사를 차리는지. 네. 좋습니다. 맨날 돈 없다고 도망다니고. 왜 계약서에는 제가 알고 있는 대표님의 이름이 없는지. 왜 비용은 안 주면서 자기는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렇죠. 그런 거. 왜 스태프들의 식대는 5,000원에 세금 포함인데. 5,000원이어야 되는지. 네네. 알겠습니다. 5년 전이든 지금이든 밥값이 맨날 5,000원이죠. 순댓국 7,000원인데.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이게 물가가 치솟는. 이래서 어디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왜 그러시는지. 뭐 이 사정이 있겠죠. 그렇죠. 나름 이게 사정이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그분은 기부도 하시고 불이웃도 돕고 이러시느라고. 저희가 불이웃이에요. 저희가 불이웃이거든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세요. 네. 자, 더 하실 얘기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잡스다 39번째 이야기 음향 엔지니어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